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화를 주도하는 행복한 학교 송악고등학교의 교사 최경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송악고등학교의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교육청 주관의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무튼 해당 영상은 그때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자료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기본적인 소개, 그리고 저희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색, 여기서의 특색은 수업적인 측면과 활동적인 측면, 봉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송악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현재 중3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내년의 상황을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는 25명씩 5개만 총 125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앞에 왼쪽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3학년 친구들이 현재 133명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에도 저희 학교의 학생 수는 크게 올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유추 가능하고요. 또 교사 수가 현재 35명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1인당 학생 수는 11.88명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좀 더 대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88명이면 상당히 적은 수치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고입 전형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이야 아마 여러분들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일반 전형에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특별 전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반 전형과는 다르게 특별 전형으로 소규모 학교 학생 분야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니고요. 제가 밑에 써놓은 빨간색 글씨에 해당하는 중학교 출신 학생들만 쓸 수 있습니다. 면천중, 합덕여중, 합덕중, 서여중, 고대중 총 5개의 중학교 친구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빠트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전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중학교 3학년이 1개 반인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소규모 학교 학생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점점 저희 학교의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 학교를 진학하고 싶은데 내신 점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는 특별 전형을 노려서 저희 학교를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의 일정표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일단 8시 10분까지 등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빠른 것으로도 알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저희 학교는 먼저 등교를 한 후에 아침 자습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후에는 50분씩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야자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한해서 먼저 4시 40분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야자를 하는 학생들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10시와 11시로 나뉘어서 하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야자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요. 학생들의 선택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꽤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가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습실을 꾸며놓은 사진입니다. 특히 해당 자습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를 맞춘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하고 최신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의 학습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꽤나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장학금 내역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학금 내역은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지급했던 장학금 내역이고요. 총 5,220만 원의 금액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며 91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많은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농어촌 전형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전형을 흔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앞에 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형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 가 또는 나이에 해당하고 소속 학교,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은 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3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2024년 2월 저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면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두 개의 내역 중에 하나에 꼭 해당해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농어촌 재학,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농어촌 거주 6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농어촌 거주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과 학생이 전부 농어촌 소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고요. 주소지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 소재에 있는 주소지여야 한단 말입니다. 이는 좀 내용이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쉬운 건 학생이 처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농어촌 지역에 입학을 하였다면 학생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을 재학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농어촌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때에도 지원자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주소지가 무조건 농어촌에 있어야 합니다. 즉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빠진다는 게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가끔 주소지를 잠깐 이전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전체로 움직였으면 농어촌 전형을 쓰기는 어렵지만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움직였다면 학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흔히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니냐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가 농어촌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을 합격했던 그 사례들을 가져온 것인데요. 내신이 1점대부터 거의 7점에 육박하는 많은 친구들이 농어촌 전형을 쓰고 실제로 대학을 합격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본 친구들이 좀 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친구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6.28의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에 대학을 합격을 하였는데 농어촌 전형이 아니었다면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를 아마 진학할 수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카드 중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의 스페어 카드를 더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이 지금 농어촌 자격이 가능하다면 꼭 농어촌 자격을 살려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특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의 수업적인 측면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힘들었잖아요. 특히 저희 학교에서는 코로나에 발맞춰서 전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단순하게 EBS에서 끌어와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온라인 수업을 직접 촬영을 하고 또 EBS와 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를 교실마다 다 설치하여 직접 칠판에 빔 프로젝트를 쏴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수업을 듣는 것을 좀 넘어서서 진짜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과 소통하고 있구나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충분히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퀄리티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어와 한국사가 융합된 융합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수업은 연극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진행이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단순하게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한글을 만들어진 과정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지식으로 배웠던 내용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연극을 연출하고 기획해서 어떻게 하면 연극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한 릴레이 연극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반부터 5반까지 한글의 창제 과정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연극을 준비해서 실시했던 수업이었는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학생들이 직접 의상을 제작하고 또 이에 맞는 상황을 그려내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던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급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 중에 왼쪽 2개의 사진은 학급 내에서 모의, 유엔, 결의를 했던, 모의, 유엔 총회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서로 토론했던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해당 활동을 마지막에 결의문을 작성해서 학교 내에 게시물에 부착을 해서 많은 친구들이 어떤 식의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뉴스 일기 쓰기 활동이었는데요. 학생들이 하루 동안 우리 사회적 이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를 일기로 작성하여 사회적 이슈에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했던 학급 활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2가지 활동만 한번 제가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송악문화예술제라는 축제 개념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 학교는 한 3년, 4년 정도 계속 송악문화예술제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는 하반기 축제와 같은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축제가 진행이 되죠. 근데 해당 축제들은 모두 개인이 참가해가지고 개인만이 상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학교의 축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보통 5월에 학생들이 개인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이루어지고요. 하반기에는 송악문화예술제라고 해서 학급이 단체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합창을 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학급별 사진 찍기 대회도 있고 학급별 윷놀이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송악문화예술제는 학생들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단체, 공동체 생활을 좀 더 공동체 의식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적인 부분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봉사활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교외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학교 때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선배들은 바깥에 나가서 교회 봉사활동을 하면 이를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채워줘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교육봉사활동을 더 크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해당 교육봉사활동은 변리라고 해서 송악고 친구들과 송악중 친구들을 멘토링으로 묶어서 과외를 해주는 그런 교육활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4H 활동입니다. 지, 덕,
책, 이 세 가지의 노가 합쳐진 활동이 4H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단순하게 학교에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기쁨까지 배우는 그런 봉사활동인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학생들이 직접 화단에 꽃을 심고 또 꽃을 가꾸고, 즉 직접 노작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연을 되돌려주는 그런 봉사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해당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봉사활동인데요. 이처럼 저희 학교에서는 미리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생애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학교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다음 저희 학교의 특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특히 저희 학교의 특색에 대해서 수업적인 측면, 활동적인 측면, 봉사활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힘을 주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왜 그런 것이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작년에 제가 고3 담임을 역임을 하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직접 제가 썼던 내용들인데요. 봐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학생이 어떤 진로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학생입니다.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간략하게 한번 봐보면 학생 친구는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친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 학생입니다. B 학생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 한번 쫙 보게 되다 보면 해당 친구는 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 활동을 좀 많이 했구나. 특히 국어적인 교육 활동을 좀 많이 했네. 그럼 이 친구는 국어교사가 되는 게 꿈인가 보다. 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케팅,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는 게 좀 중점이 된 활동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친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마케터를 꿈꾸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3명의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제가 직접 쓴 것만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보여드린 것인데요. 그럼 왜 3명의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여줬을까요? 네, 바로 무엇이냐면 3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은 사람인 제가 썼지만 완벽하게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의 진로에 맞게 학생이 좀 학생의 활동이 중심이 되게 그렇게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명의 학생이 전부 다 학교생활에 정말 충실해서 학교생활에 완전하게 모범적인 그런 친구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학생 3명이 학교생활을 완전 등한시하고 이런 친구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수업 열심히 듣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걸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요. 내신만 보면 분명히 내신은 천차만별의 차이를 좀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친구 중에서 국어교사를 하려고 했던 친구는 내신이 1.1대였습니다. 네, 학교에서 꽤나 높은 상위권이죠. 나머지 두 친구는 내신이 3.4, 또 내신이 3.8 정도로 중위권에서 좀 약간 중상위권 정도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 학교에서는 내신이 좋은 친구들만 꼭 생활기록부를 다채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많은 교사들이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쓰고 있음을 제가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좀 더 학부모님들에게 이해시키기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충 3개년의 진학률을 보니까 약 80%에 육박하는 대학교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전형별로 갔나를 파악해 봤더니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농어촌전형, 정시
어느 정도 고르게 있었지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학교다.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은 학생들이 많이 보내지 못했지만 점차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가 다채롭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아직까지 저도 알고 있는 당진 지역 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 학교가 내신 따기가 좋은 학교, 그 좋은 내신 딱 그것만 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학교라는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학교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이는 자료처럼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그런 학교는 아니고요. 이제는 학생들의 활동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즉 다른 학교와 이제 어깨를 서로 견줄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저희 학교 진학률을 보시면 연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양대학교 등등 여러 유명한 대학교를 많은 학생들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당진 내에서 이제 많이 성장하고 또 이제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중학교 내신 대비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나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자료는 작년에 대학교를 진학했던 학생들만 추려놓은 자료인데요. 고육 성적을 보면 아마 지금의 중3 학생들과는 고육 성적이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0점 만점이지만 당시에는 300점 만점이었기 때문에 정도가 좀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중학교 내신이 꼭 좋다고 나중에 최종 고등학교 내신이 좋다라는 것과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다라는 것을 해당 자료를 통해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특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에서는 1점대 학생들의 친구들은 총 7명, 2점대 친구들은 총 9명 정도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진학한 학교를 제가 써놓은 건데요. 1점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부터 서울여자보건대. 사실 저 서울여자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대학을 진학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일단 저 대학을 진학을 한 것이고요. 현재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2점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부터 순천향대까지 대학을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음을 해당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죠. 네, 여러분 학부모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일까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학생들이 교사를 좀 어려워하고 교사는 천편일률적인 수업만 진행을 하며 학생들에게 무조건 엄하게만 하는 그런 곳의 학교는 아마 좋은 학교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란 학생들과 교사가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며 학생들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학생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응원해주고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힘이 돼주는 그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평균 나이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에는 평균 나이가 41세 정도였었는데요. 올해는 38세로 평균 연령이 더 낮아졌습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평균 연령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쉽고 또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좀 더 소통하기 쉬우려면 아무래도 학생들과의 나이 차이가 좀 적으면 아무래도 좀 더 공감할 것이 좀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나이가 좀 젊어서 학생들과 소통되는 게 많아서 좋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 당진 내에서 많이 젊은 학교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학교로 보내주신다면 보내주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절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많이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학교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 내용이나 앞에 나오지 않은 제가 PPT 화면으로 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학교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거나 혹은 입학 전화를 주시면, 저희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정말 성실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저희 송악고등학교의 고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